7월 1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 4합병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이다. 근데 우리가 알아볼 게 중요한 말이 있죠. 셀트리온은 현재 합병 주관사를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회상한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주관사를 선정을 했다. 뭐하러 주관사를 선정해요? 합병하려고. 자사주 매입 완료하고 한 달 이후 우리가 소식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주관사를 선정을 하였다. 뭐 하려고? 합병하려고. 합병 뭐 누가 해요? 주관사가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 요 기사가 또 나오고 나서 요 공시가 나오고 나서 쭉 밀리더라고요. 물량 소화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요 윗골이 달고 있더라고요. 중요하지 않다. 지금에서는 분위기, 흐름이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 섹터로 넘어올 수 있는 그 흐름이 중요하다. PBM에 대한 그 등재. 그쵸? 공보험도 돈이 짭짤하더라. 사보험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거는 PBM사의 정확한 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이 되었다. 연내 시장에 대한 휴미라 40%,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알려줬죠.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외국계 창구가 되게 잠잠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이제 굉장히 지들끼리 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회사 가치가 너무나 싸다는 부분. 지금도 속칭 빤스까지 들어가기에 나쁘지 않은 금액대입니다. 아직 진짜 개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잠깐 개인이 들어왔다가 요 빠질 때, 요 단타쟁이들 잠깐 들어왔다 나갔겠죠. 얘네들 말고 진짜 개인들은 아직 들어올 가격대가 아니죠. 왜? 아직도 저주받은 주식이니까. 이것도 올라갔다 빠질 거야. 그러나 이전과는 정말 다르다. 실적 성장, 그리고 3, 4합병 대형 이벤트입니다. 요걸로 시작을 해서 실적 성장으로 그 탄탄한 기반 위에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형 M&A 이벤트가 붙겠죠.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 시밀러와 램시마 SC 신약 허가, 이 모멘텀이 뻥 터질 때마다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 셀트리온은 호재가 아무리 나와도 반영을 안 해. 근데 어느 순간 호재가 나올 때마다 반영되는 그 시기를 만날 겁니다. 원래 3년 절구 8개월 올라가는 거예요. 대형주는 원래 그랬다. 3년 기준점 올라가는 건 1년이다. 그 미만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시기를 만나야 되겠죠. 그쵸?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 대상, 시기, 방법, 형태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다. 당연하죠. 한 달 이후 완료하고 언급을 하겠죠. 우리는 7월 말, 그때까지 PBM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같이 맞물려서 모든 게 진행됩니다. 한 방에 얘네가 이제 좀 나가야죠. 좀 나가라 이제. 얘네를 좀 쫓아내야 되겠죠. 그쵸? 여기 3, 4 합병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 머물러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합병 비율에 대해서 셀트리온 주주분들, 헬스케어 주주분들, 제약 주주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저 잘 몰라요. 그걸 제가 드릴 수도 없고요. 회계사가 직접 산정하는 부분도 있겠고 회사가 준비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헬스케어가 유리하다, 제약이 유리하다, 셀트리온이 불리하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3대 주주가 감수일 수 있는 선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무척 높다. 그냥 우리는 같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더 먹겠다, 조금 덜 먹겠다, 그런 마인드 갖지 마시고요. 그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건 확인이 되는 대로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익만 갖고, 회사가 산정해내는 이익만 갖고 합병을 하는 것도 아니죠. 자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시가총액도 차이가 나고요. 어쨌든 그거는 차분히 지켜보시고 모니터링 하시죠. 자, 미디어에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속도 내야. 셀트리온 3사 주관사 선정 완료. 속도 내야죠, 이제. 이제 끝을 내야죠. 얘네와의 11년간의 전쟁. 전쟁이라 표현했죠. 사실 전쟁이라 좀 그렇긴 그렇고요. 완전히 약탈이었죠. 이걸 전쟁이라 표현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기생이었죠. 피 빨아먹었죠, 아주 그냥. 힘들었죠. 좀 가라, 이제. 그냥 나가라. 합병이 완료가 되면 얘네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3사 합병에 대한 검토 진행 중. 마골은 3사 합병, 연내 합병 달성할까? 해야지요. 그쵸? 22조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8파전이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끌고 셀트리온이 밀고 요거를 이렇게 가야겠지요. 그쵸?
직판과 원가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과 모든 라인업과 그쵸? 그래서 PBM 등재 여부 또한 이달 말에 공개가 된다. 이것 또한 대형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호재가 반영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실적이 찍혀나가면 수익성이 검증이 되면 호재는 즉각 반영된다. 수급이 들어올 때. 그전에는 실적 성장이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밀어버렸죠. 그쵸? 그래서 다른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평상시와 똑같이 올라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떨어진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 줘야 될 때 제가 언급드린다 그랬죠? 집중해야 될 때. 그때는 제가 언급드릴게요. 이미 이들한테 1년 동안 하락 추세 나오고 1년 반 동안 시달렸잖아요. 그쵸? 급등 길게 밀고 시달렸죠. 최근에는 개미 무덤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무덤 구간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속칭 빤스까지 들어갈 시기를 주고 있다. 아직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20만원 돌파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그때는 집중해야 돼요. 그때는 따로 언급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자, 오늘 잠깐만. 자, 오늘 코스피가 0.64, 코스닥은 1.50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해외 증시도 다 빨간불이죠? 그쵸? 다 빨간불이더라. 왜 그럴까요? 보시면 연준 금리 인상 이달 끝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였다. 제가 매크로 시황 보시는 거 저 참고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CPI 이거 꺾일 확률이 높다. 이게 꺾이면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CME 패드워치에서 뭐 98%, 뭐 95%, 90% 이상이었나요? 그러면서 0.25% 두 번 올리면 시장이 폭락할 수가 있다. 되게 헷갈리죠. 그쵸? 제가 작년도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올해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 하반기에도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이코노미스트나 경제학자나 올해 어렵다. 굉장히 힘들다. 말을 막 바꾸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반기에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 막상 지금 시장이 먼저 달렸죠. 그러면 금리 인상 중단을 하면 빠질 수 있어요. 왜? 먼저 달렸으니까. 기대감으로. 그런데 빠지니까 뭐야.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갈 확률이 높다. 이게 언제까지? 금리 인상 중단 기간까지. 금리 인하 기간에는 진짜 위험 시그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으로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 펀더멘탈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상승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증시가 좀 상승을 했고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나스닥이나 뭐 기타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뭐 대만, 일본 증시, 한국 증시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는 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주식시장의 기업 실적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그림에서 보시고요. 자, 국내 시장 시가총액 상단을 한번 좀 보시죠. 삼성전자는 보합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 1.50이었다. 그동안에 좀 빠졌죠. 그 반등 나오고 있는 거다. 삼바 2.47 상승했다. 얘는 빠진 것도 없어요. 유통 물량도 작고. 삼성 SDI 3.77 상승, LG화학 2.60, 포스코홀딩스 3.35, 카카오 0.58, 셀트리온 2.30. 자, 그리고 밑에 좀 보시면 한국전력이 3.50, 두산에너빌리티 3.64, 카카오뱅크 3.05, 하나오션 5.33. 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요. 약간 방향성이 그다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2차 전지로 갔잖아요. 반도체로 갔죠. 반도체는 앞으로 더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량 소화하고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 한 해 너무나 많은 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여기 개인들의 자금이 다 몰려 있어요. 현재. 그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들도 많이 가 있었죠? 요 물량이 이제 제약 바이오로 넘어올 수 있는 그 열쇠, 이 통로가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통로가 이 문이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이 열릴 때 그게 저는 하반기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PBM 등재, 3, 4합병, 대형 M&A 다 몰려 있다. 실적까지 성장한다면 여기 잠겨있던 열쇠가 열리면서 혈액이 들어오겠죠. 그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 그 전까지는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세요. 아시겠죠? 자, 코스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90, 강보합,
에코프로 3.91, 셀트리온 헬스케어 2.31, 포스코 DX 17.44, 셀트리온 제약 9.89, 카카오 게임즈 4.82, 뭐 알테오젠, 그리고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리노공업, 이오테크니스, 넥슨 게임즈, 반도체와 게임 섹터, 그리고 일부 바이오 섹터, 2차 전지 섹터에 흩어져서 자금이 좀 들어왔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자금의 흐름은 뚜렷이 감지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의 그 자금 이동 경로는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기관도 외국인도 개인도 자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금을 쏘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많아봐야 두 쪽, 요밖에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2차 전지에 자금이 더 가느냐? 반도체로 자금이 한번 갔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오느냐? 요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또는 일부 실적 시그니컬 민감주에 가느냐? 이 대화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저는 하반기에 제약바이오로 올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 이유는 너무 싸거든요. 너무 얘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개근을 했죠? 거의 개근했습니다. JP모건. 약간 JP모건은 그래도 약간 빠진 날도 있었는데 신한은 거의 개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많이 보였습니다. 얘네 얼굴을 좀 그만 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외국계 창구의 흐름도 잠시 보시면 거의 없더라고요. 외국계 창구, 셀트리온의 외국계 창구 흐름이에요. 보시면 메릴린치 찔끔 들어오고 말더라고요. 얘네가 안 보이더라. 얘네가 안 보인다. 어제는 아예 없었죠? 독특한 화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한 오늘 매수가 들어왔죠? 삼성 오늘 이쪽에는 안 보이네요. 신한이 그쵸? 키움 왔다 갔다 한다. 뭔가 바빠 보이죠? 그쵸? 진짜 개인도 있겠지만 그들의 물량도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만 가면 돼요. 평상시와 똑같이.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6.32. 자, 거래량이 146만 주. 그래도 좀 나오네요. 자, 거래량이 조금씩 나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는 게 찐이다.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건 뻥이다. 아시겠죠? 잠시만 차트를 좀 보고 가면은요. 그래도 윗꼬리를 달았지만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을 봐야 되니까 자, 보시면 거래량이 그래도 자, 보시면 실렸죠 조금. 윗꼬리를 달고 나왔지만 이동평균선을 맞고 요 물량 소화하면서 갈 확률이 무척이나 높아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말입니다.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그렇죠? 윗꼬리를 달고 밀려서 안 좋아 보이지만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갈 확률이 무척 높아 보인다. 7월달 PBM사 또는 그 뒤 나오는 3, 4합병 그게 기준점이 되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힘을 뺄 필요는 단 1도 없다. 자, 이쁘게 거래량은 그래도 실렸어요. 보시면 그전과는 조금 다르죠.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조금만 확대를 하면 그래도 거래량이 그동안 너무 죽어 있다가 그쵸? 너무 죽어 있다가 여기까지는 올라왔다는 거죠. 조금 더 실려야 됩니다. 조금 더 요렇게 실려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7.17 오늘 거래량이 396만 주 약 400만 주 헬스케어가 거래량이 터졌네요 좀 그쵸? 기존에 대비해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서 보시면 헬스케어를 좀 볼게요. 보시면 얘도 딱 거래량이 터져서 이쁘게 나오겠죠? 이렇게 터져서 이 정도 가지고 물량 목수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물량 소화하면서 시간차 두면서 소화할 확률이 높다. 이럴 때가 가장 지칠 때예요. 찔끔찔끔 밀릴 때가. 진짜 사람 마탱이 가고 마지막에 훅 밀면 찔끔 밀다가 마지막에 훅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다 조금씩 던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얘네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우리는 그 의도를 알고 얘네의 의도와 정확하게 직시를 해서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쵸?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때도 윗거리를 달았는데 이 무덤 기간은 짧습니다. 무덤 기간은 짧습니다. 짧을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힘을 줘야 될 때는 바로 제가 언급을 드린다고 했죠? 지금은 아니다. 제약도 탄력적으로 빵빵 쳤다가 좀 밀렸죠?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게 마탱이 가게. 몇 거래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몇 거래일 동안 미니까 어우 사람 마탱이 가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내버리네요. 또 물량 소화하고 가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힘 빼지 말아라. 지금도 힘 빼지 마세요. 힘 줘야 될 땐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 매매 비중 헬스 제약 막내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제약을 좀 보면은요. 공매도 매매 비중은 거의 없었네요. 0.14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는데 재밌죠? 이렇게 공매도 매매 비중을 30%, 40%까지 치고 7, 0. 그 뒤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의도를 파악해라. 주가가 바닥에서 공매도 매매 비중을 급속도로 늘렸다. 이렇게 보이게 만든 거죠. 주가 더 떨어질 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눈치가 있으시면 이제 올릴 때가 다 돼가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삼형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이 조금은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안 좋게 만들어 놨거든. 개인, 외국인 기관 그냥 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바뀌어나가는 흐름 기준점이 중요하다. 그렇죠.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3거래일 연속 들어왔다. 너무 안 좋았거든. 그쵸?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으면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와질 때가 된다. 또 좋아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기를 뚫는 게 중요하다. 개인이 매수 비장이 좀 줄었죠. 150만 주. 외국인과 기관은 87만 주, 128만 주 매도였다. 자, 그러면서 연기금도 오늘 찔끔 매수, 사모펀드 33,000주. 국내 기관들이 오늘은 그래도 대동단결을 해서 다 찔끔 들어와 있네요. 그냥 참고만 할 뿐입니다. 의미 없어요, 아직은요. 연속적으로 돌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한 이때부터가 언급을 드렸죠. 수급이 한번 바뀔 것 같다. 이때 한번 들어오고 바뀔 것 같다. 그때가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속칭 빤스까지 들어가셔라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헬스케어 기간 26만 8천 주, 외국인은 25만 주, 개인은 2만 2천 주 매도가 나왔다. 자, 기관들은 대부분 다 들어왔네요. 연기금 매도 찔끔 나왔습니다. 연기금 매도수가 좀 크네요. 헬스케어는요. 한 60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얘 또한 수급이 뒤집을 때가 나오겠죠. 그쵸? 오늘 기간이 26만 주. 참고만 합니다. 수급이 좋아질 때가 올 거니까. 제약 또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12만 주, 기간 3만 4천 주. 더 웃기죠? 그렇게 공매도 매매 비중을 그렇게 늘려놓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응? 그쵸? 개인은 16만 4천 주 매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개인의 매수량이 많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중이다. 오늘 기간이 삼형제다 대동단결해서 조금은 들어온 편입니다. 수급은 현재 큰 의미는 없어요. 바닥권에서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